바로 나는 신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꿀팁패스의 이영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바루나 리뷰인데요. 몇 년 전에 해놓은 영상을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뭔가 정보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내용들 보면 뭐 그렇게 틀린 말들은 없는데 그 뒤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2020년 3월에 그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시즌으로는 사실상 거의 한 3.8시즌 정도? 올해가 거의 다 가가니까 한 4시즌 정도 낚시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느낀 게 있었겠죠. 사실 그 영상 촬영 전에도 오래 써왔던 루어고 그 후로도 많은 게 이제 변한 게 있어서 루어를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4년 동안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바루나를 써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바루나는 신이에요. 아니, 제가 왜 바루나를 신이라고 했냐면요, 제가 이 저크베이트 원텐이죠. 이건 구형이네요. 구형 원텐인데, 이 메가베스에서 원텐을 저크베이트의 왕, 킹 오브 저크베이트라고 하잖아요. 갓 오브 저크베이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실 원래 원텐파였던 거 아시죠? 제가 요즘에 거의 바루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바루나는 정말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멀리 던져지죠. 이 진짜 정말 날아가는 걸 보면 이 베이트리는 캐스팅하는 맛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쭉쭉 날아갑니다. 원텐도 이런 구형에서 이런 신형으로 바뀌면서 LBO라는 시스템을 탑재하긴 했지만, 많은 저크베이트 회사들이 사실 진짜 잘 날아가는 쭉쭉 뻗는 저크베이트를 만들기 정말 노력을 하거든요. 이 바루나는 이렇게 쭉쭉 뻗는 힘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투명한 것에 보면 자세히 보이지만, 이렇게 텅스텐볼을 이렇게 있는 안에 있는 웨이트 추를, 동그란 웨이트 추가 이렇게 뒤로 샥 밀게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전번 영상에서 2개였다 3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3개가 되면서 작아져서 뒤로 민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안에 있는 웨이트 추 역할을 해주는 이 이동식 웨이트들이 더 작아졌어요. 2개에서 같은 무게가 3개가 되면서 더 작아졌죠. 근데 사실 한 단계 더 작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세공을 썼거든요. 근데 세공이 작아지겠죠, 3개가 되면. 근데 이 친구가 똑같은 무게를 가진 텅스텐볼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작아진 거죠. 그래서 더 뒤로 밀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뒤로 밀어지는 모습도요, 이 끝단까지 넘어가면 앞쪽에서는 이렇게 쪼로록 해서 이 안에 움직이는 그 공간이 일정하게 이렇게 튜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로가 있어요. 이 선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지만, 이 뒤에 가면 공간으로 바뀝니다. 공간으로 바뀌면서 3개가 따라락 있는 게 아니고 따라락 하고 있어요. 뒤에가 좀 더 넓어진다는 거죠. 넓어져서 진짜 뒤로 조금이라도 더 밀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였을까요? 아니죠. 뒤로 민 게 다가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이걸 쓰다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쇠공이었다가 쇠공 2개였다가 쇠공 3개가 됐다가 더 작은 텅스텐볼 3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가 변했을까요? 맞습니다. 무게중심이 여기 큰 공이었다가 3개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더 내려가지는 거죠. 같은 무게가 더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루나는 사실 이런 저중심 설계가 진짜 잘 되어 있는데, 투명한 모델을 보면 여기랑 여기에 웨이트가 이렇게 탁탁 밑에 박혀 있습니다. 그 말은 무게를 어떻게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탁탁탁 해서 밑으로 쫙 하고 무게가 전부 다 오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갖냐면, 리트리브를 할 때요, 저거에서 올 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밑에 쪽에 중심이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이 저크베이트가 이렇게 직진 운동할 때 옆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 옆면으로 물을 확실하게 빵빵빵빵 밀어주는, 이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준다는 거죠. 그에 비해 이 중심이 조금 올라와 있으면 그만큼 미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루나가 단순히 멀리 캐스팅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저중심 설계를 통해서 물을 미는 힘을 충분히 확보하는 원동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쇠공을 쓰다가 텅스텐볼로 바꿨기 때문인 거죠. 진짜 대단한 설계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웨이트를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저중심 설계가 됐어.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 때 물을 미는 힘을 많이 키웠어요. 그게 다였을까요? 아니죠. 또 하나 설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옆면이 평평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평합니다. 옆면이 평평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가 앞으로 전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물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면 좀 물이 덜 밀리겠죠. 근데 이게 평평하니까 물을 뚝뚝뚝뚝 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을 미는 힘이 대단히 좋다. 그 말은 어필이 잘 된다.
존재감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바디 모양이 동그랬던 바디 모양보다 이만큼의 밑에 이만큼의 부피를 더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중심 설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부력을 확보해서 그만큼 더 많이 무겁게 만들 수 있고 그만큼 더 저중심으로 간 다음에 그 힘으로 물을 더 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가지 어떤 기획 의도가 한 가지 효과만 내는 게 아니라, 근데 한 가지 또 어떤 의도는 또 한 가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만나서 또 하나의 힘을 만들고 있다. 아주 그냥 대단히 되게 잘 설계가 된 그런 저크베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 오브 저크베이시 아니라 갓 오브 저크베이시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계속 좋은 것만 얘기할 거냐, 뭐 용비어천가야? 단점이 근데 있습니다. 단점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비밀 말씀드릴까요? 이 바루나는요, 우리가 흔히 원탱급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보면 바루나 110 SP 이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바루나는 여러분 113mm예요. 조금 깁니다. 아니 근데 원탱급이라고 부르는 원탱 클래스 친구들이 얘가 한 3mm, 5mm, 뭐 한 7mm, 어떤 건 120mm짜리도 있어요. 그 왜 기냐? 그 친구들이 원텐의 체급을 갖고 있는데 얘 조금이라도 커져야 저게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 그렇게 돼야 조금이라도 멀리 던질 수 있습니다. 꼼수를 좀 쓰는 거예요. 어쨌든 바루나 110 SP는 113mm입니다. 이형근 네가 쓸 때 딱히 이 친구가 뭐 어떤 뭐 불편함 없었냐? 있죠. 이 친구 불편함이 있습니다. 멀리 날아가고 정확한 수심을 잘 찍고 그렇긴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훅이 좀 잘 펴집니다. 훅이 잘 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가는 훅을 사용을 해요. 뭐 가로 훅을 사용한다, 예전에 그래서 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가로 훅이라는 좀 특이한 점을 갖고 있긴 한데, 근데 다른 저크베이트들도 사실은 모두 다 이 훅이 잘 펴지는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굵은 훅을 써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 안 펴지게. 왜 굵은 훅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게 굵은 흙을 쓰면요, 바늘거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맑은 물에서 기본적으로 봄철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좀 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좀 멀리 던지는 일이 많고 거기다 잘 날아가잖아요. 멀리 던지다 보면 먼 거리에서 바늘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크베이스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헤비로드나 미디엄 헤비 이 정도의 파워로 던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디엄이나 미디엄 라이트 같은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먼 거리에서 심지어 라인도 10파운드, 12파운드 이 정도로 바늘거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는 멀고 라인도 가늘고 로드의 파워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바늘거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가늘어야 일단 바늘 하나 턱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걸린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 친구들 중에 하나가 걸려주라고 이렇게 바늘을 3개를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바늘 하나 걸면 잘 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3개를 세팅이 딱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늘이 잘 펴진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바늘 3개로 좀 바늘이 잘 펴지는 걸 좀 막으려고 했다? 이 정도 노력이면 사실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비단 이 저크베이스의 바늘이 잘 펴지는 건 이 친구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감수하고 앵글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바늘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활성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봄철이라도 저크베이스를 덥석덥석 물어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루어를 어떻게 물고 나왔는지를 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저크베이스인데, 저희 영상에서도 나오죠. 예전에 그 블링 영상에 보면 블링이 이렇게 오는데 풀 속에서 고기가 팍 튀어나와서 물 때 그냥 옆을 정확하게 딱 묵니다. 그건 진짜 고기가 공격하겠다는 의사가 정확할 때거든요. 그 필드의 컨디션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땐 옆을 이렇게 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걸리는 걸 보면 주로 이 2개나 아니면 이렇게 걸려 나오죠. 그러니까 옆에서 확실히 때려줄 때에는 이 친구가 사실 바늘이 2개여도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바늘이 이렇게 뒤에 따라하면서 톡 무는 경우가 있죠. 바늘 뒷바늘만 살짝 걸려 나온 경우. 이 경우는 뭐만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실 뒷바늘만 살짝 걸려 나온 경우에 고기가 정말 이렇게 달려 나왔다면 그건 진짜로 뒷바늘만 살짝 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가운데 바늘도 살짝 걸려 나왔다면 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번째 바늘이나 앞에 바늘이 몸통 옆에 걸려 나왔다면 그거는 뒷바늘만 살짝 문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건 뒷바늘만 살짝 문 경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물속에서 내가 라인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고 이렇게 힘을 쓰다 보면 이걸 물고 이렇게 힘을 쓰다 보면 이게 이렇게 몸에 가서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걸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요 바늘에 뒷바늘이 입 주변에 걸려 있다면 나머지 바늘도 그렇게 물었을 거다라고 상상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바루나 컬러 차트가 참 다양하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갖고 있는 바루나 다 갖고 왔는데, 이 친구는 제가 섬진강에서 리뷰할 때 썼던 친구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MH90 컬러인데 그때요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루나 제품을 이렇게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건 립이 이렇게 투명하고 어떤 건 립이 이렇게 불투명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컬러 차트에 M이라는 번호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불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깔도 이렇게 매트한 컬러가 많거든요. 제가 그냥 추측인데 컬러 차트의 M은 매트의 그 비밀 아닌가, 매트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P47이라는 컬러예요. 이 P라는 친구를 갖고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한 유광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P는 폴리시 광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폴리시라는 거의 약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사실 오늘 뜯은 거 너무 잘 팔려가지고 저는 잘 못 쓰는, 정말 잘 나가는 H09번인데, 이 친구는 H라는 친구들은 다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얘도 SH거든요. H라는 넘버링이 들어가 있는 친구,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 스티커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H는 홀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뭐 H04도 이런 식으로 금색인데 홀로그램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루나를 포함을 한 OSP 하드베이트 컬러 차트의 비밀이 아닌가. P는 유광, M은 매트, H는 홀로그램. 얘는 S35고 얘는 H04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얘도 S고 얘도 S인데 얘는 H 홀로그램. 얘는 뭐야? 스바라시. 그리고 RP라는 컬러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코드명은 제가 보기에는 리얼 프린트의 약자예요. 왜냐면 실제로 딱 보면 진짜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되게 색깔이 리얼하거든. 진짜로 리얼한 프린트야. 그래서 아마 리얼 프린트의 약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처럼 앞에 있는 컬러 차트들의 알파벳들만 딱 보면 얘는 어떤 질감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로 신기하게 M으로 시작하는 애들만 이런 식으로 립이 이렇게 불투명하더라니까요. 이 바루나를 쇼핑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더 비싸고 어떤 거는 더 싸요. 정확하게는 어떤 건 일본 버전이래, 재팬 버전이래. 아니 뭐 일본산일 텐데 일본 버전은 뭐고 딴 건 뭐야. 그리고 일본산은 더 비싸?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는 재팬 버전이고 뭐는 그냥 버전이고 뭐야 도대체. 재팬 버전이라고 하는 건요, 흔히 JDM, 재팬 도메스틱 마켓이죠. JDM 물건이에요. 그래서 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좀 비쌉니다. 왜 비싸냐? 일본의 세금이나 유통 구조 그런 것 때문이라는데, 사실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가 ATG에서 바루나 판매를 하잖아요. 저희도 어디선가 사올 거 아닙니까? 주식회사 런코로부터 OSP 물건을 납품을 받는데 들어올 때 가격이 달라요. 그냥 JDM 물건이 더 비쌉니다. 들어올 때부터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가는 가격도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DM은 그럼 가격만 차이 나냐? 아니죠. 정확하게 JDM 제품이 그냥 일반적인 버전에 비해서 훨씬 컬러 차트가 다양합니다. 같은 빨간색도 여러 가지 빨간색이 있고요. 같은 홀로그램도 여러 가지 홀로그램이 있고요. 딱 봤을 때 내가 컬러를 좀 유심히 고른다 라는 사람들은 사실 JDM 물건을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여기에만 이런 컬러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또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M14라든지 이런 H09 같은 컬러는 같은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요거는 일반 우리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죠. 일반 버전 H09고, 얘는 JDM, 그러니까 재팬 버전 H09인데, 이렇게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턱 밑에 색깔이 살며시 다릅니다. 이런 걸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라는 거죠. 뭔가 색깔 표현의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차이가 나니까 유심히 보면 그런 걸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루나 그러면 단점은 없을까요? 네,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OSP 스텝이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너무 깊게 들어가요. 이 설계 자명수심이 1.5에서 1.8m 정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1.8m를 들어가는 저크베이스인데
뭐 라이브 스코프로 봐도 실제로 그 수심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쭉쭉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왜 단점이 되냐? 우리가 워킹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OSP의 바루나가 이제 뭐 설계되고 그런 과정이 아마 이게 2015년 출시 제품이거든요. 2015년 출시 제품이다 보니까 뭐 설계하고 뭐 테스트하고 뭐 이런 게 2010년 초반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봐요. 뭐 그 전부터 당연히 아수라나 루드라를 통해서 충분한 시행착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바루나를 왜 1.8m 들어가는 친구로 만들었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OSP도 토너먼터의 입김이 세겠죠, 이런 루어를 개발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토너먼터의 기준으로 이런 저크베이스 사용을 하는 건 저수온기에, 그것도 큰 필드, 대형 필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물색이 좀 맑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팅을 썼을 때 멀리 던져서 촥촥 감았을 때 어느 정도 맑은 물을 피해 이 친구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m가 만들지 않았을까? 그럼 1.8m가 뭐가 불편하냐? 바닥에 많이 걸린다니까요. 보팅할 땐 상관없어요. 내가 더 깊은 데서 던지니까. 근데 이 친구가 바닥에 자꾸 걸려가지고 뭔가 대담하게 낚시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1.8m가 안 들어가는 저크베이트도 있나? 있습니다. 원텐도 조금 덜 들어가긴 하지만 원텐보다는 레이드 재팬의 레벨미노 같은 제품은 뭐 1에서 1.5m 들어가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레이드 재팬은 사장님이 카나몰이죠. 이 친구는 워킹 베이스니까 아무래도 워킹 하시는 낚시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저크베이스를 많이 쓰는 저수온기에 사실은 고기가 나오는 수심이 그렇게까지 깊지 않다라는 결론에 아마 다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킹 낚시에서 쓸 때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로드를 좀 들고 릴링을 한다든지 저킹을 할 때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쳐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살짝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불편하지 않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도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늘입니다. 이 바늘을 조금 더 좋은 바늘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뭔 뜻이냐면 요즘에 사실 좋은 바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불속 코팅 바늘 썼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생각을 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드 재팬의 레벨미노 같은 경우에는 불속 코팅 바늘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바늘거리 능력이 확실히 더 좋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2015년 작품이잖아요. 출시가 2015년 봄이니까 2015년에 출시를 했다면 그때는 불속 코팅 바늘이 뭐 만들기는 했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좋다 이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8년 전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시대 때문에 이런 바늘을 선택하지 않았나. 왜냐면 그 뒤로 이제 리뉴얼된 110 LBO의 경우에도 불속 코팅 바늘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불속 코팅 바늘이 뭔가 대세가 된 시점보다는 조금 더 개발 시점이 빨라서 불속 코팅 바늘을 못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불속 코팅 바늘로 바꿔서 출시하면 되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인데 언젠가 바루나가 리뉴얼이 되겠죠. 아수라처럼 리뉴얼이 된다면 아마 그때는 불속 코팅 바늘을 쓰거나 아니면 그 시점에서 더 좋은 바늘 시스템이 분명 나올 거예요. 그런 걸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밀을 하나 더 털어놓어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훅이 몸통에 체결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다른 저크베이트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가 커다란 스플릿 링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후가이가 몸통에 체결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후가이는 이거를요, 여러분 망치로 깨서 보잖아요. 망치로 깨서 보면 그러라고 주신 건 아닌데 제가 망치로 깨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부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속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걸고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앞에서 봤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걸고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몸통이에요. 이렇게 걸려 있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의문은 이게 스플릿링을 왜 이렇게 큼지막한 걸 썼지? 다른 건 다 작은 거 쓰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큰 걸 쓰면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몸통과 바늘 사이의 거리가 좀 커져요. 약간 이격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스플릿링을 큰 걸 쓰면 그만큼 무게가 살짝 더 밑으로 와요. 진짜 그 정도까지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죠. 근데 OSP 형들이 어떤 형들이냐, 이 형들은 네트를, 그러니까 웨이트를요, 블리츠 보면 밖에서 안으로 박은 형들이야. 그 형들의 마인드라면 이 정도의 웨이트 포기할 수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저중심에 목을 냈다 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방향과 그리고 이 유격은 뭘 만들었을까? 바늘 거리하고 털림에 그만큼 더 유리하고 그리고 그만큼 더 안전해집니다. 챔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가이가 살짝 꺾여 있는 게
더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이 유격이 있으면요, 여러분, 좀 큰 걸 써서 이 바늘이 이렇게 몸통에서부터 조금 유격이 생기면 템질이 되고 몸통에 박혔을 때 힘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바늘을 하나를 물었어요. 그런 이런 식으로 아까 하나가 몸통에 이런 식으로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걸렸을 때 헤드 쉐이킹에도 확실히 더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내가 계속 이쪽으로 힘을 주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게 유격이 좀 있어줘야 함부로 안 털립니다. 다시 말해, 이게 유격이 좀 있어줘야 몸이 안 찢겨요. 바늘이 끝까지 박혀 있는데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파이팅과 그리고 헤드 쉐이킹에 확실히 뭔가 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스프링과 약간 기울어져 있는 후가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나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OSP 스텝이기는 하지만 이런 설계 부분까지 제가 무슨 전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OSP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바루나를 보면서 다른 저크베이크와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대부분의 것들이 정말 기가 차고 기가 막힌 아주 뛰어난 요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저크베이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바루나가 신이라는 밀도의 신 중에 하나죠. 근데 확실히 바루나는 신이에요 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잘 만든 저크베이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